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생존 전략 통제를 넘어 적응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치안, 재난, 그리고 현대 사회의 난제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복잡계에서 완벽한 예측이 왜 불가능한지 규명하고 치안, 재난, 사회 난제 영역에서 회복 탄력성과 적응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른바 에디토리얼 인텔리전트 페이퍼를 통해 완벽한 예측이라는 환상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강조합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꿈처럼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미래를 완벽히 보여줄 것이라는 기술 만능주의적 믿음은 큰 착각입니다. 또한 제방의 역설처럼 안전장치가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시스템 붕괴 시 피해는 극대화됩니다. 블랙스완과 복잡계처럼 현대 사회의 문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변수가 예측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불확실성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상수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결코 객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의 편향을 미래로 재생산합니다. 예측 치안의 자기 실현적 예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편향된 과거 데이터, 즉 가비지인이 들어가면 AI 예측은 이 지역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해당 지역에 집중 배치되고 이로 인해 체포 건수가 증가하며 이것이 다시 편향된 데이터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비지 아웃으로 이어지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됩니다. 지난 2016년 프로퍼블리카의 머신 바이어스 연구는 재범 위험 예측 시스템인 COMPAS의 실패를 폭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흑인 피고인을 실제보다 더 위험하게, 백인 피고인은 더 안전하게 예측하는 구조적인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앤드루 퍼거슨 교수가 지적했듯이 데이터는 과거의 편견을 학습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놓치는 맥락을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장의 암묵적 지식과 관계입니다. AI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예측하지만 인간적인 맥락과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마이클 플라니 교수가 말했듯이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은 데이터화되지 않은 미묘한 신호, 즉 눈빛, 분위기, 비정상적 행동 등을 통해 범죄 징후를 직관적으로 포착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폴리싱, 즉 경찰과 지역 주민의 파트너십 기반 치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이 경찰을 신뢰할 때 알고리즘이 볼 수 없는 진짜 범죄 정보가 공유되어 훨씬 효과적인 치안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재난을 예방하려는 제로 리스크 추구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비용의 한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안전 수준을 100%에 가깝게 높일수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지진학계는 해당 지역의 거대 지진 확률을 낮게 예측했지만 예측은 실패했습니다. 높은 제방을 믿었던 주민들은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 발생 시 대피가 지연되었고 이는 제방의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교훈은 예방에 모든 자원을 쏟으면 정작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자원이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의제 강건함, 즉 로버스트니스가 아닌 유연한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강건함은 충격을 버티다 한계점에서 부러지는 취약성을 가집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은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튀어오르는 유연성을 의미합니다. 재난 회복 곡선에서 보듯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시스템은 재난 후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회복도 더딥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에도 잘 견디고 심지어 빌드백 베터 빌드 백 베터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소는 흡수, 적응, 그리고 변형의 세 가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면 재난 발생 직후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시간 기술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드론, IoT 센서, 그리고 시민 제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를 신속히 평가해야 합니다. ODA 루프와 신속한 의사결정은 필수적입니다. 70%의 정보만으로도 즉시 결정하고 행동하며 수정하는 만족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난 발생 후 72시간은 생존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구조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따라서 중앙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현장 지휘관에게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권한 위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기는 시스템을 단순히 복구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 재건, 즉 빌드백 배터를 할 기회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시카타가나의 정신과 철저한 사전 매뉴얼, 전국민 정기훈련을 통해 신속한 질서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지진 후 쉐어 언 아이디어 캠페인을 통해 시민 10만 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도시를 창의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재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재난을 계기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난제, 즉 위키드 프라블럼 위커드 프라블럼즈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오직 관리될 뿐입니다. 포스트 리텔과 멜빈 웨버가 1973년에 정의했듯이 난제는 명확한 정의가 불가능하고 해법에 옳고 그름이 없으면 단 한 번의 시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 특징을 보면 원인과 결과가 비선형적이며 피드백 루프로 얽혀있는 복잡성, 미래 상황과 기술 발전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목표가 상충하는 가치 충돌의 개발과 환경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난제는 선형적인 계획 마이너스 실행 모델을 버리고 끊임없이 수정하는 적응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0년 후의 수요를 예측하지 말고 현재의 시장 신호에 반응하는 트리거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측의 실패는 정부의 장기 계획이 시장 참여자들의 선제적 행동, 즉 합리적 기대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에 대한 적응적 해법은 정치적 논쟁을 줄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 기계적이고 투명하게 대응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주택 대시보드의 모듈 1에서는 주택가격지수,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의 핵심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모듈 2에서는 정책 트리거 메커니즘을 설정하여 만약 가격이 3개월 연속 5% 상승하면 그때는 대출 규제를 1단계 강화하는 자동 발동 시스템을 만듭니다. 안정화 신호 감지 시에는 규제 완화도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러한 트리거 개입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후위기는 완화, 즉 미티게이션과 적응, 즉 어댑테이션의 듀얼 트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완화 측면에서는 탄소 예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1.5도 상승 제한을 위해 남은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며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와 같은 기술 포트폴리오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응 측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가온 변화에 적응하며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 즉 티핑포인트를 조기에 감지하여 경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미래인 고령화, 인구 변화에 연동되는 자동 조정 시스템이 해답입니다. 스웨덴의 연금 개혁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스웨덴은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여 정치적 합의 없이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삭감되거나 수급 연령이 늦춰지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는 정치적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을 시스템화하여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는 탁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난제 해결의 열쇠는 하향식 통제가 아닌 집단 지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정부의 하향식 계층 구조를 넘어 시민,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로서의 거버넌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계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그리고 실험주의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지역별로 작게 실험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룸 포더 리버 프로젝트처럼 초기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설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항해하는 리더를 위한 5가지 적응 원칙을 소개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협력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복잡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기민함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험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고 빠른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효율성보다 여유를 두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대응하고 회복하며 배우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예측의 시대에서 적응의 시대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난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